여기에 대한축구협회가 신청한 특정감사 재심의가 기각됐습니다. 이에 따른 감사 후폭풍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5년 1월 2일 대한축구협회가 신청한 특정감사 재심의에 대해 기각을 결정해 통지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문체부는 27건의 위반 및 부당사항들에 대해 축구협회에 징계, 시정, 주의제도 개선 등을 요구했으며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습니다. 축구협회는 이에 대해 재심의를 신청했고 문체부는 감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해 7개 안건에 대한 심의 후 최종적으로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심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축구협회는 한 개월 내 징계에 대한 징계 의결 뒤 결과를 통보해야 하며 제도 개선이나 시정 조치에 대해서는 2개월 내에 문체부에 알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문체부는 최종 감사 결과 발표 당시 감독 선임 과정, 징계 축구인 기습 사면 및 철회, 천안축구종합센터 건립보조금 허위 신청 등에 대한 책임으로 자격정지 이상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더불어 문체부는 김정배 부회장, 이임생 기술총괄이사 등에게는 홍명보 현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책임을 물어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이어 홍명보 감독에 대해서는 전력강화위원회를 통한 재선임을 통보, 계약 유지 혹은 해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협회의 자율에 맡겼습니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축구협회의 재심의 신청 기각에 대해 해당 내용을 다시 살펴본 결과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중징계 정몽규 회장, 김정배 부회장, 이임생 이사의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와 관련해서 축구협회가 한 달 내로 통보해야 한다. 이후 문체부는 이행 여부를 들여다볼 것이다. 이행 감사 또한 이뤄진다라고 전했습니다. 축구협회의 감사 후 폭풍이 이어질 것이라고 알렸는데요. 문체부 관계자는 축구협회의 대한민국 천안축구종합센터 건립 관련 차입금, 실행과 보조금 집행과 관련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이 있었다. 보조금 환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보조금 56억 원 전체가 환수 대상인지 여부 또한 따져 물을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보조금 환수 절차와 함께 이에 따른 제재 과징금이 내려질 것이다. 과징금은 환수금의 5배이다라며 국가사업에도 배제될 가능성이 있다. 한 해 축구협회에 370억 원의 지원금이 나간다. 횟수가 늘어난다면 축구협회 예산에도 영향이 클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HDC 현대산업개발 직원의 부적정한 축구협회 파견 의혹 등에 대한 감사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문체부는 해당 감사 또한 곧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축구계에서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최악의 상황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이라 함은 보조금 환수 절차와 함께 이에 따른 제재 과징금이 내려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과징금은 환수금의 5배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더해 축구협회에 지급되던 370억 원의 연간 지원금도 배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재정적으로 궁핍한 축구협회 입장에서는 자칫 파산, 부도의 위기로 내몰릴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천안축구센터의 공사는 당연히 큰 차질이 예상되고 직원들의 급여 지급도 원만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렇다고 문체부의 감사가 맹탕은 아니었습니다. 축구협회의 아픈 곳을 제대로 찌른 부분이 있었으니 천안축구종합센터의 정부 보조금 유용 문제였습니다. 축구협회는 2021년 7월 천안센터 스타디움 건립에 정부 보조금 약 56억 원을 신청했는데 사무공간이 없는 곳으로 신청한 초안과 달리 문체부와 협의 없이 사무공간 건물을 따로 짓는 것으로 추후 계획을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체부는 축구협회가 국고 보조금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신청했다고 규정하고 보조금을 환수하는 것은 물론 보조금법에 따라 최대 5배의 과징금을 물릴 방침입니다. 이렇게 되면 축구협회는 최대 300억 원에 이르는 돈을 부담해야 하는 처지가 되는데 천안축구센터 건립을 위해 하나은행과 615억 원 한도의 대출 계약을 약정하는 등 이미 막대한 채무를 지고 있는 축구협회의 재정 상황에서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닙니다. 정 회장이 남은 임기는 물론 사선 연임에 성공하더라도 큰 재정적 부담을 안은 채 축구협회를 운영해야 하는 상황에 몰리게 됩니다. 문체부 고위 관계자는 아직 국고 보조금 관련 어느 정도 과징금이 책정되는지 정확히 결정된 것은 없다. 원금 56억 원 전체를 환수할지 여부부터 심의해야 하는 상황이다라며 과징금의 정확한 규모에 대해서는 여지를 남겼다. 다만 정몽규 회장이 정부의 징계 조치에도 불구하고 사선 도전을 강행한다면 이른바 괘씸죄를 적용해 액수는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신문선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스포츠기록분석학과 초빙 교수가 파격적인 행보를 이어가며 화제입니다.
신문선 교수 측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한국 남자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연봉이 20억 원, 상근 부회장 연봉은 3억 원이 넘는다. 비상근 부회장 연봉 역시 억대를 훌쩍 넘는다며 비상근 전력강화위원장이 자문료 성격으로 한 달에 1,500만 원의 급여를 받아가는 것에 대해 현장 축구인들이 분노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몽규 회장이 상상도 못할 금액의 자문료를 지급한 사실이 문체부의 감사를 통해 밝혀졌다. 확인된 금액만 수십억 원이다. 이 돈은 정몽규 회장의 개인 돈도 아니고 축구협회의 예산을 집행한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상임 이사들에게 지급한 돈을 꼼꼼히 따져보면 정몽규 회장 자신에 대한 충성도에 따라 차등 지급한 듯 싶다. 자신이 축구협회 이사였던 1990년대에는 회의비도 없었고 협회가 교통비 지급도 하지 않았다라며 당시 축구협회 이사로서 기술위원회, 상벌위원회, 여성분과위원회, 사업분과위원회 등 많은 분과위원회에 속해 회의도 많았지만 자문료의 명분으로 축구협회로부터 돈을 받아본 일이 단 한 차례도 없었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신문선 교수는 자신이 협회장으로 당선된다면 비상임 이사들에 대한 비용 지급은 폐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입장문을 통해 이와 같은 사실을 국민께 약속한 셈인데요. 그는 이 급여를 주는 예산이 국민들이 낸 세금일 수도 있다. 축구협회의 예산은 정부 보조금 성격의 것과 전 축구인의 땀과 노력으로 생성된 축구협회 브랜드를 앞세운 영업의 결과로 조성된 재산이다. 그럼에도 마치 회장 개인의 돈처럼 펑펑 써댄 내역을 전 국민에게 공개할 생각이다. 이 내역을 살피면 정몽규 회장에 대한 충성도 순위 또한 밝혀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예산 집행 및 철저한 관리를 강조하며 투명한 집행부를 꾸리겠다고 주장했다. 신문선 교수는 예산을 철저하게 필터링하고 타당한 금액으로 적절하게 사용할 것이다. 비축된 예산은 대한민국 축구의 미래 사업에 값지게 사용할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축구협회에 대한 국민의 일반적 시각은 부정, 부패한 집단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은 축구협회의 브랜드를 불량품으로 각인되게 한 정몽규 회장의 책임이다. 이는 스폰서십, 광고주 영입 등 영업수익 창출에서 큰 손실로 이어지고 정부와의 긴장관계는 정부 지원금 문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짚었습니다. 끝으로 지난 아시안컵을 치르는 과정에서 성적 부진과 각종 외유 등의 문제로 지휘봉을 내려놓은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의 이름을 언급했는데요. 신문선 후보는 회장이 되면 클린스만에게 지급한 위약금 금액을 공개하겠다. 정부 감사를 통해 클린스만 전 감독의 계약은 정몽규 회장이 독단적으로 행사한 직권 남용이 밝혀졌기 때문에 구상권 청구도 검토하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몽규 취임 후 보조금은 11년간 3배 늘었습니다. 정부 보조금은 연간 최소 110억 원 수준이며 스포츠 토토 등 복표 수익 연간 200억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주요국 정부 보조금 없거나 의존도 낮으며 피파 랭킹 20위권 국가들은 70% 이상이 협회장은 전문 경영인이 하고 있고 이외 축구인 등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재벌 총수가 회장인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대한축구협회에 연간 약 300억 원의 국가재정이 투입되면서 수익에서 정부 의존도가 약 3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충격에 빠졌습니다. 사실상 정부 재원이 아니면 운영이 어려운 셈입니다.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은 국가보조금 의존도가 낮은 가운데 축협의 재정 자립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18일 한경닷컴이 축협의 손익계산서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3년 이후 보조금과 복표 수익을 제외하면 연 평균 300억 원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배현진 의원은 24일 오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안 질의에 증인으로 참석한 정 회장과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등을 향해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건립과 관련해 국제현상공모 절차에서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HDC 사명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배 의원은 축구협회가 2015년부터 지금까지 국비와 시비 그리고 자체 재원까지 동원해서 약 1,550억 원을 투입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며 2020년 3월에 축구협회가 천안의 부지를 이제 지정하고 난 후에 축구센터 마스터플랜 건축사 건축회사를 선정하기 위해서 국제공모를 시행을 했고 6월에 네덜란드의 UN 스튜디오라는 업체가 최종 선정되는 과정이 있었다고 운을 뗐습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축구협회가 하는 사업 과정에 현대산업개발 HDC라는 특정 회사의 명칭이 계속 여러 문서에 등장한다는 점이 의아했다며 2020년 3월 13일 축구협회에서 해외 건축사에 발송한 서한을 보면 홍 감독 당시 축구협회 CEO의 명의로 4개의 해외 건축사에 이 공모를 타진하는 문서가 발송됐고
이 국제 공모에 최종 선정된 UN 스튜디오가 당시에 이 문서에 대해 답신을 하는데 수신된 곳이 축구협회와 현대산업개발 두 곳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현대산업개발이 전체적인 이 공모의 공식적인 과정에서 실무적인 수신을 받은 것이라며 2020년 11월 24일 UN 스튜디오가 다시 과업범위 및 수수료 제한이라는 계약 조정 문건, 비용에 관한 문건을 축구협회에 발송하는데 이 문서 또한 현대산업개발도 동일하게 수신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을 새로 선발할 경우 홍명보 감독도 다시 지원해서 공정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오늘 27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홍명보 감독도 여러 가지 본인이 억울한 점이 있거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면접도 다시 하고 또 그 외에 다른 경쟁자와 함께 과정을 제대로 거쳐서 선임되는 게 맞다고 말했습니다. 유인촌 장관은 또 최근 국가대표팀의 좋은 성적이 감독 선임 문제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며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 다시 태어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